우리 그동안 계속 예상해 왔던 결과예요. 2분기 실적은 깜짝 실적 나오겠지만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안 좋지 않겠냐. 결국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외에서 7%대 추가 급락이 나오고 있고. 주어가 없었습니다. 주어가. 응? 주어가 없으셨습니다. 방금. 어떤 주어? 엔비디아 가로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의뢰이 다 그거겠거니 시작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엔비디아 얘기는 또 오늘 다 하실 텐데. 네, 오늘 예. 뭐 다 이 얘기 하겠죠. 네, 그냥 하나만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그거 같습니다. 뭐 항상 시장은 기대치가 높았고,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나스닥을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금리 인상기에 당연히 기술주들이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기는 모든 주식이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약간 위축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꿋꿋하게 금리 인상기 계속되면서 마지막 부근에쯤에서 좀 꿋꿋하게 살아남으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입니다. AI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 챗GPT 나오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1월. 네, 그러니까 2011월이면은 거의 지금 2024년 8월이니까 약 한 2년은 안 될 정도, 한 20개월 정도쯤까지 지금 AI가 주도를 해왔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그거였습니다. 이게 시장을 주도하고 뭐 이제 앞으로 트렌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맞아요. 근데 기대감이 좀 너무 높아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감 가지고 약간 피로감이 나오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쭉 가다가 트렌드가 이제 약간 좀 정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 쪽에서의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안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관심이 막 증폭됐다가 저희 관심과 그리고 이 관심은 즉 기대 아닙니까? 이 기대가 약간 좀 성숙화되는 단계? 그러니까 너무 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이제 주가로 반영된다 그러면 이게 좀 둔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벌써 오늘도 그래요. 기대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 엔비디아가 실적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딱 하나는 미국 시장 동향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강했던 게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 강했고 방산 강했고 그리고 소비자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약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IT 테크 쪽이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벌써 이제 주도적으로 좀 이어왔고, 그러니까 테크 반도체 쪽은 지금 그쪽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걸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물론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사고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빼고는 다 지금 벌써 묵직하게 이탈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가 주도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나머지 다 탈락되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거마저도 만약 위축돼 있다. 약간 좀 주춤하다. 그러면 트렌드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좀 접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느끼는 거는 좋은 건 다 아는데 그런 거 있죠. 아니 스트리트 컨센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EPS 전망치가 0.64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아예 저거 아니고 원래는 요거 2, 4만 나오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0.68인데 0.7 이상은 나와야지 뭐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거 안 나오니까 실망? 뭐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고, 게다가 또 발표했던 이제 GPM 총 매출 이익률이 다음 분기 쪽에서 75%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74.4% 정도 약간 줄을 걸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조금 좀 또 부진한 쪽으로 가져갔나? 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거 다 떠나서 또 IR 쪽에서 자꾸 좀 약간 뭔가를 좀 다 좋은데 뭐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약간 부진한 거. 그게 뭐냐면은 블랙웰 시리즈가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이게 기존 거를 대체를 하느냐 기존 거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매출에 대해서 블랙웰이 그러면 추가로 업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교체로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는 알고 있듯이 뭐 H 시리즈 이후에 블랙웰이 나오면서 그게 또 크게 더 레벨업 되는 게 아니라 교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이제 약간 점차 줄고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또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저희가 알고 있는 폭발적인 성적의 단계 레벨을 빡 되는 게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으로 약간 다 곱씹고 이렇게 꼬아보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지금의 가장 큰 흐름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 주가를 보게 되면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 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고점대가 가면은 무거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볼까요? 한 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두 번 이렇게 했다가 세 번 이렇게 되는 고점 3중 천정형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물론 모릅니다. 내일 시작해서 뭐 다 됐고 그냥 위쪽을 쫙 뽑아서 이런 거 저항대 이렇게 딱 돌파해 버리면 괜찮죠. 근데 그럴 만한 모습이로 이어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벌써 이제 고점은 한번 나왔고 거기다가 왜 특징적인 거 있죠. 액면 분할했고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임직원들은 매도하는데 자사주는 매입합니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액수 자체가 다르잖아. 아유, 500억 달러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LG전자 4개가 날아가는 건데. 차라리 인수해 주세요. 차라리. 네. 근데 아무튼 그 돈 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 한 4개만 인수해 주시죠. 성장을 위해서. 야, 예. LG전자급의 16조급의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거기서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업 마인드가 필요한데. 참. 네. 그래도 저희가 어제 현대차 현대차 많이 인베스터데이 나오면서 자사주 매입한다랑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되게 흥분하지 않습니까? 매입하고 소각한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패턴도 좀 그렇다. 결론적으로는 저도 혹시나 싶어서 그러니까 어제 들어갔던 부분들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로 한번 좀 뭐 한번 해볼까 들어갔던 부분은 그냥 손절할 예정입니다. 손절하고 나머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더 대응이 예, 시장에 맞게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보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변의 상황들이 다 같이 계속 또 묵직하게 들어온다는 거. 어떻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슈퍼마리오 컴퓨터가 이렇게 되는 게 좀 불편한 거죠. 물론 거기다가 아니라고는 회사는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지원을 해요. 네. 보고서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컴퓨터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했던 AI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벌써 1,200달러 넘었던 주가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3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400달러니까. 근데 그거 나오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게 AI가 아직 끝나지 않은데 강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 자체적으로도 이제 약간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주가는 여기까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좀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돌리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져도 이제 트렌드가 약간 좀 강도가 좀 저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관심도가 저희가 만약에 막 100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약 한 60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기대를 하지만 기대 정도보다는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자체는 둔화되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현실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엔비디아에서 몇 가지 보여준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지금 주식을 파네 마네 이러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 반도체주들 그러니까 뭐 HBM 혹은 뭐 그 외에 레거시 쪽이 됐든 반도체주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고민들이 좀 클 거예요. 일단 그런 거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대만이 갑자기 쭉 들어오더라고요. 이러면서 저희가 주가가 대만이 먼저 오게 되면 엔비디아 기대하는 거 맞아라고 하면서 같이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어제 보니까 대표 주자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갑자기 그거 보면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한 1시 반부터 갑자기 확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들어와서 요거 좀 지지되나라고 한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되고 턴하나라고 했던 모습들 그리고 또 어제 강했던 대표적인 주자가 제일 가벼웠던 게 PSK 홀딩스입니다. 이제 시작하고 요 조금 좀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네. 쭉 하고 달려서 거의 이런 분위기까지 갔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먼저 선 플레이가 들어갔고 좀 저항대가 좀 들어오는 과정들인데 직전 고점 여기 있고요. 예,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조금 기대해볼까 싶었더니 예, 역시 기대마저도 확 꺾어버리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 트렌드가
당장 강화돼서 움직이는 트렌드가 아니다. 그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줄여놔야, 비중을. 예, 줄여놔야 그 다음에 다음 뭐 어느 정도 좀 변화가 확인되고 움직일 때 대응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잘 틀리니까 그냥 알아서 감안하시고요. 어제도 예, 어제도 보니까 예, 저는 유한장행을 제 스타일에 맞춰서 좀 매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매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는 너 때문에 팔았다 뭐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잘못했네. 이렇게 급등할 건데. 저는 제대로 팔고 그래서 어제도 저도 울고 있었는데.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느냐 뭐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습관 네. 그것이 때로는 손해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현명한 결정이 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네. 그 51%의 확률을 따져야죠. 51%로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 네. 자, 모르겠어요. 교체합시다. 저기 저 동생 좀 데려와요. 예.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올라가도 그냥 부담이 그냥 속은 쓰리죠. 속은 쓰리인데 뭐 바이오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뭐 다 뭐 하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타이밍과 관련돼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판단이 맞겠다 싶고 제 느끼는 대로 하는 거니까 뭐 거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될 때다 반도체주는. 반도체 쪽은 그렇게 아니 시장 전반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부터 벌써 몇 주 됐습니까? 전 현금 비중 높여놓자. 외국인들 안 사는 시장에 대해서 뭘 기대를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가봐야 한 뭐 추석 지나고 또 이제 안정되는 거 보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뉘앙스거든요. 그대로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혹시나 싶었던 거 아니면 바로 되돌려야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뭐 시장은 바이오가 주도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시장 주도 쪽에서 어제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그리고 또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시장 체력으로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뭐 둘 중에 양자택일이나 아니면 이것 빠져서 절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래도 둘 다 강해서 오랜만에 잘 견뎠어요. 막판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플러스가 났겠죠. 거기다가 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2차 전지는 지금 아닙니다. 2차 전지로 쭉 여기서 집중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밸류업 관련된 쪽들이 나오다가 지금 은행주들이 또 정부 입김이 세졌다라고 해서 좀 위축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다시 현대차 같은 자동차 쪽이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또 다크호스로 나오는 모습들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요. 뭐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체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에 대한 체력들을. 근데 당장의 현대차의 주가는 실적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판매량 자체에 대해서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판매량 자체가 지금 당장 자동차 회사들이 막 하고 올라가는 기조가 아니라 금리나가 시작되면서 어떤 소비 변화가 나오는 거 보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는 이제 그게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어떤 중요한 체력들의 바탕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걸 자체로 해서 주가가 쫙쫙 끌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부가 올라갔다는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쫓아가는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근데 뭐 오늘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는 뭐 이 현대오토의 뭐 이번에 CEO 인버스터 데이를 겨냥하고 좀 봤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거 오늘 또 올라온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고 말 겁니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추세는 강하겠지만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추세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반도체가 지금 또 흔들리게 되면 또 결국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무게가 계속 실리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이 안쪽에서 트레이딩 기회를 찾는 게 더 맞겠죠. 주도적인 흐름을 갖는 쪽에서 거기서 뭔가를 확보해서 움직이는 게 제일 맞겠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자꾸 알테오젠과 비교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할로자임이라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할로자임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와 있다가 이렇게 와 있어요. 괴리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좁히려고 시장에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안 빠지고 계속 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면서 차라리 일단 바이오 쪽에 대한 좀 자리가 더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길게 보게 되면
바이오 쪽은 한 2년 반 정도 거의 3년 가까이 거의 정체돼 있다가 바이오 쪽은 다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기라고. 어디서 그때 같은 경우는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돈도 없는 회사가 자꾸 증자해가지고 다 피 빨아먹는다고. 이러다가 지금은 분위기는 그래도 성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과 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증자가 오히려 반가울 수 있는 느낌이죠. 근데 그런 거 누울 자리에 안고 다 봤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지금 주도적인 흐름을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좀 약간 순환이 이렇게 조금 좀 보강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배달로 갔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대감, 우리 그 이제까지의 시장 데이터를 좀 보면은 네. 2차 전지가 오를 때는 반도체가 빠지고 반도체가 오를 때는 또 2차 전지가 빠지고 했던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만약에 저 효과로 인해서 저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빠진다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좀 반등할 가능성 그거는 좀 없다고 보시나요? 바이오 쪽이 강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역할을 바이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2차전지는 뭐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강했지만 그게 혼자만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같이 끌어올려서 주도 섹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끌어올리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매도로 반등시 매도 쪽으로 벌써 줄였다가 다시 살 기회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